안녕하세요. 광교원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전세 사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버블도 전세 사기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주식을 너무 고점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너무 고점에서 사시면 순식간에 뭐 수천, 수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PER이요. Price Earnings Ratio. 이 정도는 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오고요. 주가를 EPS로 나눠도 됩니다. 기업 실적에 비해 주가가 이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식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적당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배 넘으면 거품으로 봐야죠. PER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트레일링 P라 그래가지고 트레일링 P, TTM이라고 하죠. 12 트레일링 months. 그러니까 지난 12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PER을 작성하는 거죠. 트레일링 P는 지난 12개월의 실적이 이게 이제 확정된 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자료가 되는 거고, 포워드 P라는 거는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실적을 사용해서 이제 P를 구하는 겁니다. 주가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미래, 특히 이제 올해,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2개월, 올해, 내년 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PER의 한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ER이 이제 벤처기업 같은 거 평가에는 맞지 않는 게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적자거나 소폭의 이익만 나고 아직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나 수익이 확실히 나지 않는 상황에서 PER로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이제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PER은 상당히 높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44배고요. 애플은 37배, 마이크로소프트는 33배, 구글은 31배, 아마존은 32배, 메타는 21배, 테슬라는 290배,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98배입니다. 그래서 뭐 30배 정도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ROE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30배 정도는 봐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40배, 50배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버블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벤처기업은 뭐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PER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뭐 반도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 항공, 해운 등 시클릭하는 산업 있죠. 이제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은 사실 PER로만 보면 오히려 저퍼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고퍼, 실적이 좋을 때는 저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PER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PER이 낮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실 이 시클리컬한 주식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 고퍼에 사서 실적이 좋을 때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계속 경기가 변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사실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PBR, Price Book Value Ratio죠. 이제 시가총액을 총 자본으로 나눈 거고 주가를 BPS로 나눠도 됩니다. 총 자본이라는 건 원래 출자한 자본금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니까 그동안 모아온 돈인 거죠. 뭐 출자를 했건 이익을 냈건.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이 총 자본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데 보통 1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보지만
PBR이 1 이하라는 것은 대개는 수익도 안 나고 비효율적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그 PBR이 높고, 어, 왜 높으냐? ROE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36.6배, 애플이 이제 55.3배인데 요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엔비디아나 AAPR은 그러니까 애플은 그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 바로바로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굉장히 높고 ROE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ROE가 뭐 100%가 넘는 경우도 나오는데 엔비디아나 애플은 좀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테슬라는 뭐 공장이 있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PBR이 조금 낮습니다. 뭐 우리 기업보다는 훨씬 높지만.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ROE는 아직까지는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PBR이 굉장히 낮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랐는데 1.58배, 얼마 전까지 1배 수준이었죠. SK하이닉스는 3.23배, 현대자동차는 0.61배인데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조업이고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이고 자산도 많고 자본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OE는 낮게 나오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그 ROE가 높은 거는 그 최근까지 계속 적자가 지속된 적이 많죠. 그 과거에는 반도체 경기 좋을 때는 흑자, 나쁠 때는 적자 이랬죠. 이제 요즘 이제 HBM에서 이제 앞서가면서 요즘 좋아진 거지. 사실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부실했고 자기 자본이 계속 적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이 적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요즘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ROE가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1배가 안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PBR이 낮고 ROE는 뭐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PBR도 낮고 ROE도 이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사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이 회사가 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이제 나누는 거죠. 금리로 나누면 미래 현금 흐름을 금리로 나누면 그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데 그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은 쉽게 얘기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금리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건 프리 캐시플로우를 얘기하고요. 프리 캐시플로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그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CF1이라는 건 금년 수익을 1 플러스 R 금리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F2는 2년 차를 1 플러스 R의 제곱, FCF3는 3년 차 수익을 그 1 플러스 R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금리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를 이제 따지는 거죠. 이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 차부터는 퍼페추어티 해가지고 이제 영구 가치를 다시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뭐 쉽게 하면은 그냥 통상적인 현금 흐름을 금리로 나눠도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PER이나 PBR은 사실은 그렇게 급변하지 않죠. 특히 이제 PBR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번 돈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요. PER도 이제 작년 이익이나 올해 이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는데 근데 주가는 어떤 날 하루에 20% 오르기도 하고 20% 내리기도 합니다. 우량주들도 뭐 10% 오르고 10%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내리냐? 그게 바로 미래 현금이라는 게 기대거든요. 기대가 뭐 급변하죠. 환율에 따라서, 뭐 유가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또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또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 미래 현금이라는 게 기대인데, 기대가, 그러니까 분자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날마다. 반면에 이제 분모도 변합니다. 이제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R인데, 금리가 뭐 오르면 주가는 내리고요.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죠. 그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대형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게, 사실 회사는 똑같거든요. 어제나 오르니라 회사는 똑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가 가장 합리적인 주식 밸류에이션 방법인데, 문제는 미래 현금을 추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추정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제 추정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합리적이지만 또 이제 여기도 문제는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값은 주로 이제 PIR로 계산하죠. Price Income Ratio. 그래서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주로 이제 평균 집값을 평균 연소득으로 나누는데, 집값이 소득의 이제 몇 배인지를 나타내죠. 보통 10배 이하가 적절한데, PIR이 10배라는 건 10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배가 넘어가면 좀 곤란한 거죠. 30배가 넘는다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영업은 좀 다르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는 평생 한 30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30배가 넘는다는 거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계속 사지 않으면 집값은 언젠가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그 평균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PIR이 14배고요. 강남만 따진다면 30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PIR이 높다는 거는 하여튼 이제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경우에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다렸더니 또 오르더라,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저는 뭐 당분간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한 5년 후에 2030년 이후에는 꺾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식 버블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비싸, 버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금방 안 꺼집니다. 부동산은 더 오래 갑니다. 5년, 1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느냐? 아, 이거 버블이야, 사지 말아야 돼. 이러다가도 오르면 또 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버블이 오래되면 아, 이게 적정가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버블은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뭐 재산세도 많고 종부세도 내야 돼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아, 나 집 좀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미쳤냐? 이게 한창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텐데 왜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꺾일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계속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사야 오르는데, 하여튼 이게 오를 때는 매물이 줄어서 더 오릅니다. 근데 일단 꺾이면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버블 다음에 오는 것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서로 팔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팔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가격을 내려서 팔면 팔리는데 또 사람이 그게 아니죠. 아, 지난번에 얼마까지 갔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공부하시고 너무 비싸거나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고 부동산도 뭐 많이 압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비싸거나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꺼질지는 모릅니다. 몇 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꺼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